네, 김해 신공항 사실상 백지화와 관련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4년 전 동남권 신공항 사업 타당성을 평가했던 실사 단장이 저희 채널A와 화상 인터뷰를 했는데 그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Have you been there? When you look at the site of Gare des Orques, you don't feel this is an airport site. Definitely. Certainly, it's always more expensive to build an airport with a lot of engineering works. You know, you have to cut the highland, half the highland, and you have to reclaim land on the sea. And at that place, the sea is rather deep. So it is a huge work.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가덕도 신공항이 이렇게 이제 내려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가로로 활주로를 건설하는 한 개냐 두 개냐에 따라서 금액이 2배로 올라갈 수도 있고 최대 10조 원까지 든다고 4년 전에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장해찬 평론가. 메우는데 당시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 없이 경제성, 접근성, 안전성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우리는 지금도 그 김해 신공항을 넓히는 게, 늘리는 게 더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장마리 슈발리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주도해서 내놓은 용역 평가가 김해 신공항 확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신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제가 4년 전에 이 보고서를 한번 입수해서 전문을 봤는데 네. 그 보고 평가 내용 중에 정치적인 논쟁 부분도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김해가 아닌 제3의 지역으로 배당이 될 경우에 뭐 TK와 PK 간의 정치적 논쟁이 좀 격화될 수 있다는 것도 다른 지역이 감점을 받은 요인이긴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슈발리에 씨가 말하는 이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 가덕도 같은 경우는 가덕대교를 제외하면 그 주변 인프라가 아직 개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반면 김해공항은 이미 고속철도라든가 다른 이 교통수단들이 많이 놓여 있어서 접근성 부분에서 우수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반론을 펼치는 부분에서 이제 가덕도 공항 입지 위쪽에 부산 신항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의 항구와 이 공항이 한 곳에 모이게 되면서 단순히 뭐 여객용 사람들의 수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류적인 관점에서 이것이 새로운 물류기지가 될 수 있다. 그러한 주장도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 참 4년 전에도 말이 많았지만 올해에도 여전히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슈발리에 씨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I fully support our conclusion of 4 years ago. I don't think so, but I may be wrong, you know. When the decision is reversed 4 years after, usually it's not for technical reasons. Other, I don't know, political. I would advise to stick to the first decision. It was the right decision. 4 years ago, a recommendation was for a new airport for the Yunnan region. But today, the project is not for the Yunnan region anymore, it's for Busan area. 자, 김태현 변호사. 네. 저 맨 마지막 발언이 눈에 띕니다. 부산만을 위한 공항이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보셔야 될 거예요. 정치적 이율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당시에 전문가로서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정치적 외풍과 상관없이 TK도 아니고 PK도 아니잖아요. 프랑스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전문가로서 결정을 한 건데 그런데 당시에 꼴찌를 했던 가덕도를 만약에 결정을 한다면 내가 공항 전문가로서 나의 시각으로서는 납득이 안 된다. 그럼 뭘까? 정치 영역밖에 더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시면 영남권을 위한 프로젝트가 아닌 것 같다. 부산을 위한 공항이다. 저 부분은 역시 부산이라는 지역에 대한 정치적인 특성, 그것도 설명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이 가덕도 신공항 얘기할 때 그 당시 여러 가지 장단점 중에 단점 중에 하나로 지적된 게 뭐냐면 너무 영남권 남쪽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산 신공항이 아니라 동남권 신공항이라고 하면 부산, 울산, 경남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까지도 다 접근성이 있는 포괄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런데 가덕도는 너무 남쪽에 있기 때문에 동남권 신공항이라고 부르긴 적절하지 않고 차라리 부산 신공항이 맞다. 그게 이제 동남권 신공항 4년 전에 결정할 때 가덕도의 여러 단점 중에 하나로 지적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슈발리에 씨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영남 신공항이 아니라 부산 신공항이다라고요. 예. 이건 4년 전에 평가단으로, 검증단으로 했던 장마리 슈발리에의 얘기고요. 자, 최근에 이제 이 검증 부분을 다시 총리실 주도로 했을 때 이 검증위원들조차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검증위원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자, 17일 날 있었던 김수삼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장의 발언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김해 신공항 계획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여러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 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장혜찬 평론가. 여러 검증위원들이 여러 다수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이번 검증에 참가를 했습니다만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취재를 해보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익명의 검증위원들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우선 A 위원 같은 경우 상당수 검증위원들이 부울경 TF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울경 TF, 부산, 울산, 경남의 이 지자체장들이 만든 것인데요. 부산에 오고돈 전 시장, 울산의 송철호 시장, 그리고 경남의 김경수 지사, 세 사람의 공통점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고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지자체장이 검증위원회를 만들어서 TF를 만들어서 김해 신공항이 아니라 가덕 신공항을 오래전부터 주장하면서 사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되고 그 이후에 프로젝트를 이어왔던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식의 압력인지는 모르겠지만 부울경 TF가 따로 검증위원들을 접촉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정치적인 외압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예. 이 C위원 같은 경우는 애당초 검증위원들 같은 경우 김해에 조금의 문제가 있지만 국토부에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서 김해를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이 더 많았는데 갑자기 결과가 뒤집혔다. 그래서 검증위의 이 검토 자료와 검증위원장이 발표한 보도 자료를 보면 온도 차이가 상당하다. 자신들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검증위원장 차원에서 이미 발표가 났기 때문에 이 같은 위원들의 어떤 내부 고발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실명의 폭로로 이어지지 않는 한 일단은 김해공항 재검토가 계속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일부 검증위원 반발에 대한 검증위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치열한 논의 통해 도출된 검증 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명을 해왔습니다. 자, 여당에서는요. 이게 과연 정치적 의도냐, 선거를 노린 그런 신공항 선정이었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선거를 고려한 정치적 결정으로 지역 갈등과 대립을 부추긴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가덕도와 밀양 모두를 백지화했고 박근혜 정부는 안전성조차 담보할 수 없는 김해공항 확장을 결정했습니다. 제가 어이가 없다는 건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 다 공약해놓고 두 분이 안 지킨 겁니다. 오히려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대신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자, 김 교수님, 저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규모 SOC는 어떻게 해도 사실 정치적인 그 속성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혜택을 많이 받는 지역과 거기서 배제되는 지역의 어떤 갈등이라는 것은 뭐 피할 수가 없는 거죠. 특히나 이런 공항, 대규모 공항. 이게 거의 한 10년이 넘어가는 논쟁이에요. 이걸 어디다가 이제 배치를 해야 되는 것이냐. 2016년에 이거 예컨대 김해공항 확장하는 걸로 결정했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문에. 이것도 뭐 논란 끝에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이것도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논란의 재연이 연장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걸로 인해 가지고 국민이 갈리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큰 손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전을 이제 계속 지을 것이냐 안 지을 것이냐를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기민주주의를 한 적이 있어요. 공론화위원회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이 뭐 이해관계자 그다음에 전문가들 다 해서 기간을 충분히 좀 갖고서 이런 수기민주주의 공론화위원회를 한번 가동해 봐서 그 결정을 좀 모두가 좀 그나마 더 이렇게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당시에 4년 전만 해도 여러 가지 세 군데의 안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택됐으니까 이번에 그 안이 사실상 백지화됐다면 다른 안을 찾아보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끝나자마자 바로 가덕도 얘기가 나오니까 이미 답은 정해놓고 백지화 수순을 밟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가덕도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바로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당리 당략 때문입니다. TK와 PK 간 감정의 골이 충분히 깊어지고 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동네 파전 뒤집듯 뒤집을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부산의 발전이 아니라 민주당의 승리뿐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동훈 의원. 네. 안철수 대표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정치적인 이유로 하지 않았다면 그건 조금 뭐 위선적이라 할까요?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선거 때 공약했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선거 때 공약했고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떻게 부산에 그 시장 보궐선거가 있을 걸 알고 이거를 미리 추진했겠다고 얘기하지만 꼭 그 내년 부산 그 보궐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라기보다는 후년에 대통령 선거를 겨냥해서 했을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고 정치적으로 문제를 삼는다면은 이거는 여당의 문제를 삼을 게 아니라 야당의 문제를 삼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가덕도 그 신공항 논의가 이미 있었고 김해 지금 그 신공항 그 재검토 그 검증위원회가 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올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었고 야당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야당은 미리 대비를 했어야죠. 첫째,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부울경 그리고 그 대구 경북 그 시도지사들이 그 저기 각서까지 썼으니까 김해 신공항으로 한 약속을 지켜야 된다. 설사 부산 시민 중에 더 많은 분이 김해 신공항보다 가덕도를 원한다 하더라도 국책 사업이라는 걸 이런 식으로 뒤집으면 안 된다. 우리가 내년 선거에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우린 이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명분을 세우든지 아니면 이게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미리 가덕도 저기 여당이 준비하는 거 그렇다면 야당에서 아예 선거를 생각하면은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우리는 가덕도 지지한다고 아예 정치적으로 미리 치고 나오든지 그건 너무하다 싶으면 세 번째 이런 결과가 나와서 여당이 이렇게 플레이할 거에 대비해서 어떤 대책이라도 세웠어야 되는데 그마저도 없이 지금 TK, PK 나눠서 한 당에서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여당을 보세요. 옳고 그른 거를 이제 접어두고 보면은 딱 결정하자마자 가덕도 특별법 만들겠다. 정책위의장 해서 TF 만들겠다. 예타 면제하겠다. 그 뭐 용역비를 20원 하겠다. 다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여당과 야당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선거에서의 승패가 나오는 겁니다. 예. 야당도 사실 이번에 부산시장 출마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는 또 입장이어서 야당에서조차도 내부에서 의견이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한혜선 평론가, 조국 또 법무부 장관이 또 한 얘기 했네요. 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SNS에 이런 걸 올렸습니다. 지금 가덕도 신공항이 사실상 뭐 정치용이다, 선거용이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수용해서 노무현 공항으로 이름을 짓자. 안철수 대표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고요. 이런 식의 가덕도 노무현 국제공항을 하자. SNS 글을 올렸는데 좀 상당히 부적절한 것 같아요. 이게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로널드 레이건 공항처럼 전직 대통령의 이름을 딴 공항들이 제법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경우는 이 전직 대통령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상당 시일이 지나 역사적 평가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붙는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실 전직 대통령의 동상 가지고도 아직도 상대편 지정에서 뭐 그 동상을 훼손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이게 물론 진정성 있게 한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정치적 논란이 되고 있는 공항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름을 붙이자는 것 저는 다시금 노무현 전 대통령을 논쟁, 정쟁의 한 가운데로 소환하는 부적절한 언사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 이제 PK, 부산 출신입니다. 그런데 사적으로는 본인과 가족의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거든요. 이런 시점에서는 조금 더 자숙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사실 여야를 떠나서 국민들에게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가덕도 신공항에 이어서 또 다른 공항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자, 강기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자신의 SNS에 서남권 신공항 필요성을 강조하는 글을 올려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과거에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공항 문제를 이대로 두고 광주 발전, 광주 전남 전북의 발전은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500만 광주 광역권 실현의 첫 문을 여는 것은 광주 무안 통합 국제공항이다. 이 점을 다시 한번 출마 선언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2년 전 출마 선언의 발언이기 때문에 저 발언이 계속 유효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SNS에 어쨌든 서남권 신공항을 그려본다라고 했습니다. 뭐 하자는 게 아니라 그려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어제도 설명드렸다시피 전국에 공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 공항을 없애고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추가로 짓는다면 상당한 또 비용 부담이 들 것 같습니다. 우리 대통령 한 명당 공항, 1대통령 1공항 국제공항 시대가 있었잖아요.
김영삼 전 대통령 때 양양 국제공항, 김대중 전 대통령 때 무안 국제공항. 두 개 다 어떻게 되죠? 주변에 무안에서 국제선 탔다는 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양양에서 국제선 탔다는 분 들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양양국제공항, 무안국제공항 거의 지금 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활주로 해서 주변 농민들이 고추 말린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수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안이랑 광주를 통합해가지고 신공항을 만든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저 SNS 글에 보면 이런 얘기도 다음 대선 시작하기 전 우린 빅딜로 그랜드 비전을 그려야 된다. 빅딜이요? 뭐랑 뭐를 빅딜 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보세요. 제가 지금 말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다음 대선 시작하기 전 우린 빅딜로 그랜드 비전을 그려야 하고 광주 전남이 한 목소리로 그 실행에 나왔어요. 저거 무슨 얘기입니까? 지역 발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라부터 제 귀에는 왜 자꾸 정치적인 행위로 저게 들리는 거죠? 빅딜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단어다. 광주와 서남권에요 공항 수요가 많아서 진짜 공항이 필요하면 당연히 줘야 됩니다. 그런데 무안국제가 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수요조사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해보진 않았지만 무안고장이 지금 놀고 있는 상황인데 서남권에 통합 국제공항 필요하다. 그것도 다음 대선 전에 빅딜로 그랜드 비전 전남부 한목소리 이거 뭘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게 정말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공항이 필요하다 이거보다 왠지 정치적인 행위로 들리는 건 왜일까요? 왜일까요? 이렇게 물음표로 끝내셨습니다. 왜일까요? 저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만 하여튼 최근에 이런 공항 관련된 논란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실시간 댓글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안철수 대표 말대로 선거형 결정이다. 선거 끝나면 찌짐 뒤집듯 유야무야 된다. 동네 파전 위에 찌짐 나왔습니다. 네. 다음 댓글이요. 네. 안철수 대표님 또 오네요. 동네 파전 뒤집어 보셨나요? 왜? 지역 균형 개발은 생각 안 하시나요? 예, 지역에 계신 분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공항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네, 말이 좋아 모텔방 전셋집이지 일종의 고급 고시원 만드는 건 아닌가?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네, 법무부에서도 나이트클럽 개업시켰나요? 진혜원 검사님 빨리 축하 안 하고 뭐 하세요? 또 이런 비판 댓글이 하나 소개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밖에 보이게 과시하는 윤 총장 화환보다 추 장관 꽃바구니가 더 낫다. 이런 또 추 장관을 응원하는 댓글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실검 순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장윤정 돼지토끼 가수 장윤정 씨가 3살 딸을 위해서 노래를 하나 만들었다고 합니다. 뮤직비디오 찍는데 5억 들었다고 합니다. 자, 강소라 씨 또 연예인인데 내년 4월에 출산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